안녕하십니까. 경검일간의 사주인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계묘년 2023년 내년도의 신수는 과연 어떠한지 그의 이 사주 팔자를 풀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검이 내년도 천간인 계수를 보게 되면은 십성 중에서 상관이란 별을 만나는데 상관은 상할 상자에다가 벼슬관자를 씁니다. 즉 관이 상했다라는 뜻입니다. 관은 일반인에게는 직장을 뜻한다, 여성분들에게는 남편을 뜻한다 해서 경검일간의 사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주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게 관은 뭘까요? 그것은 그의 권위를 뜻하기도 하고 권좌가 흔들린다 혹은 권력 기반이 흔들린다 등등의 풀이가 가능하고 명예가 추락한다, 또 인기가 하락한다, 지지도가 급락한다 등등의 수사로서 풀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상관이란 코드다. 이런 용어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용어가 바로 탄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 진영에서는 탄핵이란 용어가 난무하겠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천간의 상황은 이라고. 지지는 어떨까요? 지지에서는 이 진토가 내년 지지인 묘목으로부터 목극토를 당하면서 묘진 합이 돼서 목으로 바뀌니까 토의 본질이 사라졌다. 토는 뭐다? 진토는 편인이다 이거죠. 자, 편인은 인인데 인은 도장인자입니다. 즉 도장이 사라졌다, 신분증이 사라졌다. 자, 인은 모친의 별인데 모친의 신변에 이상이 있겠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묘목에 있다. 묘목은 경검이 볼 때 정제인데 이 재성이라는 것은 처의 별이다, 또 재물의 별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뜻하기도 한다 등등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인수를 극하니까 이것을 제극인 상황이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탐재 괴인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제가 인수를 파괴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명주가 해당하는 해 부도 상황에 직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년도의 신수를 봐버리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을 저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분명히 사주팔자 즉 내기둥 8글자로 현직 대통령의 내년 신수를 궁금해서 한번 풀어보자 했는데 지금 일주이자로 봤잖아요. 세상의 경검은 늘렸습니다. 또 경진일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다가 개강이라는 살격, 별격을 붙여서 개강격 사주가 상관을 봤으니 얼마나 험한가, 또 정제를 봤으니 어떤가, 이런 풀이를 할 것 같으면 사주 공부할 필요 없이요, 도표 한 장이면 그냥 끝납니다. 자, 경진 일주를 가지고 남녀 구분도 없이 신분 구분도 없이 같은 등가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사주를 미신으로 몰고 가는, 불신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로서 신수를 보고자 하면은 가장 먼저 원명을 온전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주 원명은 무엇이냐면 명주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상품성이다. 즉 하나의 상품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상품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서는 잘 팔리고 먹혀 들어가는데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서는 전혀 팔리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주 상품은 목화마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금수마을에서는 외면당합니다. 또 이 사주란 자체는 사계절 상품입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흥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대운이다. 그래서 대운은 공간을 보기도 하고 시간을 보는데 어떤 시간, 어떤 시기에 어떤 자리에서 이 상품의 거래가 성사됐다면 대금을 청구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계산 셈법은 세운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세운은 결산이다 혹은 계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수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간인 경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경검에 대해서
사주 명리학의 절세 보전인 적천수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금대살이다. 경금은 대살, 차고 있다. 무엇을? 살을. 경금입고로 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경금은 즉 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구는 어떻게 나와 있냐? 강건위체, 강하고 굳세기가 가히 최고봉이다 이런 뜻입니다. 강건위체, 어려운 문구, 이상한 문구를 쓴 것 같은데 생소한 문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풀어야 하는데 경금은 아주 강한 무기다. 핵무기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금은 원래 뭡니까? 투박한 쇳덩어리입니다. 왕금장철이라고 합니다. 태백강산에서 막 켜낸 다듬지 않은 날카로운 쇳덩어리다. 이것은 반드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포항제철로 보내야 됩니다. 포항제철에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것이 물건이 됩니다. 이것이 통가어뢰입니다. 그래서 기물이 되는데 원시인이 쇠, 철기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만든 도구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냥도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경문화를 하면서 농기구를 만들었다. 자, 사냥도구와 농기구는 유사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무다. 무인들에게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데 무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무인처럼 꺽달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인은 군인, 경찰처럼 직접적으로 허리에 총칼을 찬 분도 있지만은 힘을 쓰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의 야구선수의 뭡니까? 배트가 바로 무기죠. 그 다음에 펜싱 선수의 칼이 또 무기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인 권력, 즉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사도 엄격히 말해서는 무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검사를 뜻하는 검이 이렇게 됩니다. 큰 칼을 뜻하는 이 검은 이겁니다. 옆에 칼도가 있죠. 여기는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이건 몽둥이입니다. 둘 다 무기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시인들이 사냥도구를 들고 나타나고 농민들이 꽃갱이 등 농기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군인 경찰들이 무기를 들고 출동을 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비상 상황인데 뭡니까? 바로 전쟁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기세를 따라가는 사주를 종혁격 사주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혁은 뭡니까? 혁은 혁명입니다. 혁신입니다. 혁파입니다. 옛것을 깬다. 혁신이다. 또 개혁이다. 자, 혁명을 하고 혁신을 하고 혁파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됩니까? 부정부패 부조리, 구태를 일소청산을 해야 됩니다. 부정부패 부조리는 뭡니까? 간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일간의 사주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천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서 뿌리를 내린 게 간목이란 말이에요. 간목은 바로 제왕입니다. 제왕이 오래 존재하면 독재를 하는 거죠. 자, 오행 중에서 주변 자연의 환경에 다른 오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인 나무다. 그 중에서 간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오행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오행들이 간목, 즉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는 뭡니까? 목의 색깔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목들의 무대입니다. 목의 색깔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왕이 오랫동안 독재를 하게 된 부정부패 부조리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나타난 천간이 뭐다? 경금이다. 각경충 하면서 들어오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경검대살이다. 경검대살이란 용어가 바로 간목이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목이 무섭기는 하지만 경검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옆에 간목이 있으면 좋아요. 추려주니까. 그래서 유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는 무기, 장군, 장수인데 옆에 두자니 껄끄러워. 그래서 변방으로 보냅니다. 역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명한 명령이나 유능한 장수들은 다 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이 숨어야 돼요. 숨을 둔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문둔갑이다. 자, 그러면서 간목은 또 다른 조치를 합니다. 두 명의 장수를 좌장군, 우장군을 두는데 병정화를 둡니다. 화가끔 하면서 경검을 견제합니다. 또 유능한 비서를 두는데 이 얼목이 뭡니까? 얼경합을 해서 경검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볼 때 이 삼자는 삼기다, 귀하다, 기특한 존재다 됩니다. 기문이 됐던 명리가 됐던 경검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타,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동짓달의 경검입니다. 동짓달의 쇠는 찹니다. 그래서 검한 찰 한자를 씁니다. 수 물은 얼어붙다 수냉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천지가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어땠습니까? 겨울에 친구들하고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오글오글 모여 있는데 양지 바른 언덕 밑에 앉아 있습니다. 양지 바로 양은 뭡니까? 병화 태양이다. 태양 밑에서 태양은 천지를 온난하게 하니까 따뜻하게 거기 앉아서 말타기도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후다. 조용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경검을 직접적으로 재련해주는 용광로 정화가 필요합니다. 재련하고 연금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용광로는 혼자 가동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간목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짓달의 경검이 이 삼자를 보게 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것이 사주입니다. 그런데 금만 보고 경검을 보고 상관을 봤어 어쩌다 어쩌니 저쩌니 통전을 해봤자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병화가 천간에 떠 있고 술중에 정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중에도 화기가 있는데 무토와 계수가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무게합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토는 자축인묘진 다섯 번째 오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양은 바로 화와 일맥상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모자란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있죠. 간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간목이 나타날 때는 급부상하는 대운이다. 간목은 뭡니까? 재성이죠. 재는 뭐죠? 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넉각기 장가를 들고 재물도 없었더라. 자, 진중에 얼목이 있지 않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술중에 신금이 얼신충으로 깨어버려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검이 자수를 보게 되면 상관격 사주입니다. 상관이다. 상관이란 비율은 10대 후반 20대 한참 혈기방장할 때 무엇을 뜻합니까? 한마디로 딱 찍어서 말씀하십시오. 자유분방하다. 자유분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수가 또 있고 경검이 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신금이 있다면 신자진 수국이 되면 바로 상관이 되는데 신금이 없더라도 자진 수국이 돼서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된 원인은 진술충이 돼가지고 내가 방석이 들썩들썩하면서 수고로 집어넣습니다. 식신은 뭡니까? 자유분방하고 혈기방장하는 시절에 이 식신은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먹방입니다. 먹방. 자, 내가 동했으니까 수시 먹방이다. 수시 먹방. 그래서 10대, 20대 자유분방한 시절에 자유분방하게 수시 먹방을 하면서 방방 떠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구수까지 하지 않았나 고시에 이런 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주에서는 이런 풀이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자, 상가는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야생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거칠다, 싸납다 이런 말이 뜻이 있죠. 이것은 단점이다.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셉니다. 차다, 에너제틱하다. 자, 그런데 이 거친 면만 조련을 하게 되면 명마가 되겠죠. 힘도 세니까. 힘이 좋으니까 하루 천리를 가는 천리마로 바뀔 것이다. 이것을 다듬는 조련사가 있는데 바로 무토란 말이, 무토가 상간을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상간폐인격 사주다. 자, 상간폐인격 사주는 역대 재상들에게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귀격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상할 상자에 벼슬 관자에 이것은 찰패자입니다. 패찰 이런 뜻이죠. 인수를 차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격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인수가 바로 격을 성격시키는 상신이다. 상신은 뭡니까? 즉 사주에서 재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인이 모친의 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부친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과 인연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 조후 중에서 간목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갑오 대운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좋아졌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간목이 가서 어딜 칩니까? 상신을 극하고 있잖아요. 큰일 났죠. 그래서 성격이 된 사주가 파격이 될 그런 운에 접어들었는데 이때 경금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각경충 하면서 와서 그대로 간목을 충하는 것을 넘어서서 벽과 통나무를 도끼로 쪼갭니다. 그래서 오중정화와 술중정화에 용광로에 불을 때니까 인정이라고 합니다. 벽갑인정이라는 완성도가 높은 사주 대운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대운에서 급부상을 할 수밖에 없다. 누구 때문에? 경금 때문에. 경금은 뭐다? 하늘의 자리다. 조상의 자리다. 하늘과 조상이 돕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더더욱더 세밀한 통변을 끌어낸다면 이 경금은 뭡니까? 내가 경금인데 여기는 경금은 바로 비견입니다. 비견이란 것은 동료를 뜻하는 나의 동료 중에서 굉장히 유능한 동료가 그 역량을 200% 300%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은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경쟁자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놓는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해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경찰총장이나 하게 조용히 내버려 두지. 그러면 난 조용히 임기 마치고 물러가서 변호사나 개업해서 편안하게 살 텐데 왜 나를 건드려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놨어? 이 사주를 건드리는 이 비견이 경쟁자가 작동하면 할수록 그 경쟁자는 역풍을 맞게 되고 이 사주 주인공은 반사 이득을 얻게 돼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주에서 나타나 있잖아요. 자, 대선 때는 어땠습니까? 이 사주 주인공 후보가 이뻐서가 아니라 상대방 후보가 덜 이뻐서, 즉 상대방 후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들고 역겨워서 이쪽이 역풍이 불고 이쪽이 반사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계에서 데모를 하면서 계속 건드리니까 역풍이 불고 여기서는 계속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사주식은. 자,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팬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냥 쪽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외교 관계를 한번 보자고. 대한민국이라고 볼 때 이쪽 경감을, 이쪽은 북한이다. 혹은 우리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중공이다라고 봤을 때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건드릴수록 여기는 역풍을 맞아서 망하게 돼 있고 여기는 반사 이득을 챙겨서 좋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운에 윤 대통령의 임기 중에 통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격암유록의 격암 남사고 선생님께서 이런 문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합진년 하시절 용사적구 희열야 그랬습니다. 용은 진입니다. 목전에는 갑진해인데 2024년도고 뱀은 뭡니까?
을사년인데 2025년대 적구 붉은 개란 뜻입니다. 개는 술이잖아요. 술인데 붉은 개는 병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병술은 뭐냐면 을사년 10월 달에 이것이 와 있다. 그래서 통일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하가 지지에 들어와서 좌우충을 했으니 세신이 충항하니 왕신기발이요 왕기 역세하에서 평지 풍파의 일락천장이라. 평지 풍파가 일어난다? 풍파급은 아니지만은 사주가 완전히 대일대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냉이라고 수냉. 물은 꽁꽁 얼어서 냉하다 이런 뜻인데 불이 와서 따뜻하게 데우니까 이 물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물과 불이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기물, 완성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주가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좌우충이라는데 제자와 제걸이 충을 하게 되면 출입궁전한다, 옥계를 밟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에 청와대 출입궁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이 갑오대운에서 갑목이 나타났다는 사실. 두 번째 갑목을 그냥 두면 격이 깨지는데 경금이 벽갑을 했다는 사실. 또 세 번째 오하가 들어와서 벽갑 인정도 되지만 좌우충을 해가지고 출입궁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삼자가 나타나는 것이 이 대운에서는 급부상하는 단서가 되고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멘텀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떤 결산을 지을 것인가 이걸 봐야죠. 갑오 대운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민년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올해잖아요. 자, 천간에 있는 병화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태양이 강물을 만나서 빛납니다. 이것을 강의상령이요, 임수보영이요, 수보양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병화는 뭡니까? 빛나는 태양이다. 빛나는 바다 아닙니다. 빛나는 바다는 횟집이고, 자, 빛나는 태양은 이 태양은 뭡니까? 나의 권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업그레이드 됐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인목을 만나서 장생을 탑니다. 병화가 장생을 탔으니까 더욱 빛나는 태양. 자,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목과 오화와 원국의 술토가 만나서 인호술 화국이 되면서 이것은 관이 되는데 관록 분야가 됐다. 관록 분야를 이루니까 큰 간의 일가를 이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대운 중에 이민년에 대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상한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세속에서는 애매하지만 긴가민가 하지만 명리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주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주 이런 운을 만나기도 힘들고 이것은 천운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묘년을 보자 이겁니다. 이제 내년도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상간이 들어갔고 탐재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냥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갑오 대운과 연동시켜서 봐야 됩니다. 자, 개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태양을 가리는데 이것을 허군 차일이라고 합니다. 허군 차일이 됐으니 검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태양은 빛나는 태양이었는데 먹구름이 가리니까 빛나지 않는다. 빛이 사그라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상관이라는 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자 말입니다. 이 개수는 갑목의 설기가 됩니다. 생을 해줘야 되고 묘목에도 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수는 소모전에 빠졌습니다. 소모전은 즉 설기태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설기가 심하게 돼 있어 기운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토가 개수를 낼름 잡아서 합을 만들어서 화로 변합니다. 무게합 화가 됐어. 화학적인 변화가 들어와서 개수 상관이 오히려 나의 관이 되는 상관은 탄핵이라는 용어인데 이런 말을 쓸수록 내 명예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서는 묘목이 들어와서 자모형을 놓으면서
진토를 극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수는 그 속성이 목을 생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 목을 생했다. 그리고 이 진토와 합쳐서 목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술토와 묘술이 합의돼 가지고 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생목, 목생, 화로 종점에 머물렀는데 이 술토는 대운 오화와 화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재성이 오히려 내 사주에 관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통변을 했던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개수가 무토에게 천과 무토에게 이렇게 무게합으로 화로 변했고 지지에 있는 자수들은 또 오화가 충해서 개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진술이 또 충을 해가지고 무토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합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이렇게 합을 3대 3으로 합을 해가지고 상관성들을 꼼짝없이 잡아놨기 때문에 탄핵이란 용어는 쏙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주를 봐야 이 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자. 이렇게 산이 높게 있습니다. 이게 산인데 즉 무토입니다. 무토 이쪽에는 경금이 있고 태양 병화가 떠서 아름답게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경금은 어떻습니까? 무토 산을 경계로 완전히 엉달해 있습니다. 나의 경쟁자가 엉달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금생수하니까 이것은 점점 얼어붙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 오려고 하니까 무토가 그대로 막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화로 변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상관 같은 글자니까 상관이란 이 용어가 난무한다. 상관 또 상관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탄핵 외치지만은 이것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이쪽 태양은 산맥으로 인해서 전혀 이상이 없고 너만 이 찬빛 겨울에 눈을 맞는구나. 이것이 바로 역풍이잖아요. 역풍을 맞게 되고 여기는 뭡니까? 오히려 반사이득을 취한다. 지지에서는 어떨까요? 지지에서는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묘목이 들어와서 이 양자수들을 그대로 낚아채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진토로 가고 술토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묘목과 이 술토에 대한 통변을 마치면 끝나는 겁니다. 정책을 그렇게 쓰면 이 묘목은 뭡니까? 재성이잖아요. 재성은 뭡니까? 경제를 뜻하는 경제적인 술토는 뭡니까? 술토는 편인이죠. 편인은 뭐죠?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의 포인트 초점이 어디 있다? 재성에다 둬야 된다. 경기 부양에다 둬야 된다. 무엇보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탄핵이란 소리는 그냥 물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주에서 도출해낸 내년도 괴로서 주역과 육효 신수를 보겠습니다. 해가 떨어졌습니다. 해는 뭡니까? 풀린다 이런 뜻이죠. 매듭이 풀린다, 해동된다. 자 어떤 난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수해 하늘에서는 내성 소리가 요란하고 비가 쏟아지니까 만물이 생육될 수 있다. 그래서 해동되고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방된다 이런 뜻도 있죠. 지금 우리는 이민년에 있습니다. 이민년에 있고 또 내년이 계묘년입니다. 자 한 차례 돌아서 왔는데 1962년도가 역시 이민이었습니다. 이때도 우리나라는 혁명 상황이었는데 그때 경검이 나타나서 이 경검 스타가 나타나서 나라를 바로잡았는데 바로 박정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경검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총성 없는 소리 없는 혁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해가 미제로 바뀌었습니다. 미제께로 바뀌어서 미제는 해결이 덜 된다 이런 뜻이죠. 즉 다 자란 여우가 개울을 건너다가 다 건너고 나서 마지막에 꼬리를 물에 적셨다.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미제입니다. 화수미제입니다. 화수미제. 불이란 것은 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 솟구치는 성분이 있습니다. 물이란 것은 윤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성분이 있습니다. 각자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게 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괴를 들여다보면은 초효, 자
하효와 상효가 있는데 각 효 자리에서 아랫자리에서 서로 간의 음량이 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이고 그러면 협조다. 협조 체제가 잘 갖춰지면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개에서 보게 되면 새가 명주입니다. 즉 본인 윤 대통령이다 볼 수 있는데 진토에 앉아있네. 진토가 묘목으로부터 그걸 당했으니까 불안하네. 근데 이건 재란 말이요. 재가 깨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나는 청룡이라 관여하지 않겠다. 자, 현직 대통령의 주머니가 비었다 이런 뜻은 뭡니까? 내가 개인적인 사리사욕 부정 축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 좋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대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삶의 무대가 정책의 무대인데 그것은 응효다. 이것은 무대다 말입니다. 무대.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은 그 해 어떤 일을 어디서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을 육해에서 볼 때 응효를 봅니다. 응효에 뭐가 붙었습니까? 신금이 붙었네요. 여기는 대한민국이란 이 무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다 정책을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신금이 붙었는데 내년 연지 묘목으로부터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육효에서 술토가 동해서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술토는 합도되고 그걸 받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절묘하게도 동해서 사화를 화출한 것이 포인트다. 여기는 재다. 여기는 손이다. 손은 명리적으로 말하면 식신상간이니까 식신상간이 재를 생한다. 식신생재, 상간생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하늘이 묘목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화 너를 생해주마. 이렇게 1차적으로 생을 해주는데 생을 받은 사화는 2차적으로 술토를 화생토합니다. 또 생을 받은 술토는 3차적으로 이렇게 토생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응효,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들어왔다. 여기는 관이 있어서 명예가 높아진다. 또 진토인 내가 이렇게 국민을 생하고 있으니까 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뜻이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재성이 이렇게 생하니까 재물의 포인트가 사화에 있다. 사화는 몇 월달이다? 양력으로 5월달이다. 5월이면 경기가 좀 풀리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이게서 5화가 2개 있는데 이 5화가 또 뭡니까? 그 달에 들어오게 되면 동안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5월달도 마찬가지다. 5월달 이후로 경기가 좀 풀릴 기미가 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사주 신수계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한 나라의 경제가 대통령 한 사람의 사주로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리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무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나라만의 경제가 아니고 글로벌 시대 세계 경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다 참고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신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